거기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점성가들 이야기가 나와. 점성가들, 마법사들, 또 점쟁이들, 점을 치던 사람들이 8번째 지옥에 등장하거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바로 그 8번째 지옥을 묘사를 한 건데, 단테가 이제 베르길리우스 시인에 따라서 지옥을 여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옥에도 층계가 있어. 그 중에서 8번째 지옥에 점성가들이 있어. 근데 점성가들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점성가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대가리가 다 돌아가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대가리가 돌아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구이도 보나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 단테의 신곡에 구이도 보나투스의 언급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점성학을 했던 게 죄가 아니라 이 점성학을 통해서 뭐랄까 인간에게는 금기된, 그러니까 옛날 고대 중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점성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신성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교황 같은 사람들도 점성가를 등용을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했었던 것이 당연한 중세시대의 흐름이었었거든. 다만 이제 이 점성가들 중에서 너무 오컬트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점성가들이 있어. 너무 마법적으로 오컬트적으로 신비적으로 빠진 점성가들. 그러니까 점성학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금기를 넘어서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은 예언적인 지식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는 역술이나 점성가는 이거는 오만이라고 봤었다는 거야. 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구분하기가 힘들지. 점성가가 자기가 별을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예지를 할 때 어디까지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신과 교회께서 허락하신 선악에서 점성학을 하는 건가, 이거는 솔직히 누가 구분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 그런데 어쨌든 단테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성가들이 점성학이 죄가 아니라, 그러나 점성학을 너무 깊게 빠져들고 역술과 오컬트에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아예 신앙을 대체할 정도로 점성학을 믿었거나 점성학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래를 자꾸만 보려고 하고 신의 권위에 동등해지려고 했던 죄로 단테는 이제 대가리가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게 구이도 보나리라고 한다는 이탈리아 13세기의 점성가거든. 이 점성가가 동양으로 따지자면은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거의 제갈 공명급이야. 너무 이 사람 인생은 레전드고 넘사고 점성학의 역사에서 거의 뭐 톨레미라든가 이런 분에 견줄 정도로 그냥 점성학의 역사에서는 그냥 대점성가 분이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귀족으로 유복하게 자라가가지고 공부를 기가 막히게 했던 분이야. 그래갖고 볼로냐 대학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막 유럽에서 막 되게 뛰어난 대학교에서 점성학, 의학, 수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프레드릭 2세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 많은 군주들에게 등용이 되었던 말 그대로 궁정점성가였어. 그래가지고 왕국에서 아예 임금님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영주 백작들한테 고용이 되어가지고 비싼 돈을 받고 점성학적인 자문을 해주셨던 분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레전드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순간이었어. 왜 그러냐면은 왕의 권위를 또 존중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임금이 권위를 얻어야 된다라는 세속의 왕당파와 우리 교황님께서 이 전 세계의 왕 아니냐. 그러니까 왕 위에 있는 게 교황이다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정치판이 교황을 지지하는 교황 중심파하고 왕을 지지하는 왕 정당파라고 아예 균열이 되어 가가지고 내전이나 내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에, 그때의 왕당파에 고용이 되었던 프레드릭 2세에 대해서 고용이 되었던 그런 점성가 분이셨어. 이분이 예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은 이제 이 교황파의 군인이 도시에 쳐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왕당파, 이제 교황파가 이제 군대를 이제 쳐들어서 도시를 점령을 하니까 이제 보나티에게 찾아간 거지, 왕당파 사람들이. 그래서 현자씨여, 점성가씨여, 이거 점을 접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보나티가 딱 이렇게 점을 치더니
물러나십시오. 군대를 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무슨 미친 소리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군대를 들이고 저 교황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쟤네들을 물리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전략을 쌓아서 이겨야 되는 소리를 하지 갑자기 무슨 도망을 치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보나티가 점성학으로 이거를 차트를 보더니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별로 군대에 힘이 없다. 그리고 이쪽에 익숙하지도 않다. 그리고 난 다음에 쟤네들 군대가 어차피 힘이 빠져있기, 우리도 힘이 빠져있으니까 먼저 점성학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일단은 피해서 쟤네들이 너무 쉽게 일단은 도시를 우리가 내주고 쟤네들이 와 우리 이겼다라고 이렇게 막 승리에 막 취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역습을 하면은 점성학으로 보니까 쟤네들은 지원군도 없다 어차피. 그리고 이미 허약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식하게 공선전을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지는 척 물러나서 쟤네들이 방심한 틈에 점성학적으로 보니까 지원군도 쟤네들은 안 올 거니까 축하를 하고 틈에 우리가 역습을 해서 아예 탈환을 해보자 했는데 보나티가 말한 그대로 된 거야. 그 교황파의 지원군도 당연히 없었고 그 교황파가 그 도시를 점령을 하는데 도시를 탈환하면은 그 도시를 또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 안에 내부 게릴라전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럽고 또 자기가 우와 우리가 도시를 따냈어 이러면서 막 술 먹고 있고 막 그러는 틈을 타서 보나티 예언대로 들어가서 다시 탈환을 해서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미 다 속속들이 뭐 지름길은 어디에 있고 골목길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군수 물자가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나티가 그래서 그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한 번은 어떤 백작이 있었어. 이 백작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자신만만한 거야. 이거는 100% 이긴다. 우리가 전력이 더 많다. 그래도 한번 보나투스 당신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는 장군이다. 그 몬테펠로 백작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 몬테펠로 백작이 되게 남성스럽고 자기의 힘만 믿고 점성술 그딴 거 누가 믿어 라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이도 보나티가 워낙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전쟁 나기 전에 그래도 저 궁전 점성가한테 점 한 번만 꼭 봐라 이런 거야. 그래서 알겠다. 그럼 한번 보자. 뭐 믿지는 않지만. 그랬더니 보나티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장군님 보시니까 딱 점성학에서 보니까 별들이 당신에게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해지는 바로는 활이나 창을 맞아가지고 허벅지가 다칠 거라고 하니 반드시 그 외과 의사하고 이러이러한 약초하고 이런 의약품을 들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당신 활 맞아서 감염돼갖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백작이 좀 찜찜한 거지.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보나티 말대로 일단은 외과 의사하고 필요한 약초들하고 보나티가 말한 그런 대로 이제 감염이 될까봐 이제 미리 이렇게 처방을 하고 간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서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거의 다 군대에서 이기고 있는데 진짜 보나티가 예언한 바로 그 시간에 보나티가 다칠 거라고 예견을 했던 그 다리 부분에 이제 활인지 총인지 활인지 창인지는 좀 잘 안 전해있지만 진짜로 그거를 맞아서 다쳐.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미 보나티 말을 듣고 빨리 의사 이리 와. 나 여기 칼 맞았어. 여기 활 맞았어. 빨리 이거 고쳐. 그래서 바로 고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몬테펠로 백작이 완전히 구이도 보나티의 팬이 되어가가지고 점성학을 100% 신뢰를 해가지고 점성학을 안 보면 아예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 구이도 보나티가 머리가 또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양의 제갈공명인 사람인 거야. 제갈공명이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을 해가지고 막 미래를 예견을 하고 그래서 막 군사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던 양반이잖아. 딱 그 서양판이거든 이 양반이.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가 또 도시를 점령을 한 때가 한 번 있었어. 이제 그 적군이. 그럼 이제 보나티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보나티가 머릿속으로 수를 쓰는 거야. 점성학 차트를 보더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주 쉽게.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점성학적으로 상대방을 교란에 빠져버릴 시간을 태기를 해. 상대방을 아예 교란과 그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상대방에게 정말 제일 불리한 점성학적인 날짜를 자기가 태기를 해서 찾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종을 울리라고 그래. 교회 종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종을 울리라 그래. 그때 당시에 교회 종은 그냥 미사 시간을 알리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전쟁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했고, 뭐 날짜나 시간이나 뭐 대축일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는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이제 알리는 그 공지사항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중세시대의 그 교회 종이거든. 보나티가 딱 태기를 마련한 날짜에 그 교회 종을 막 치게 만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점령을 하고 있었던 적군들이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교회 종이 왜 울리는 거야? 이 갑자기 야심한 밤에 적군이 온 건가? 우왕좌왕 해갖고 그 틈을 타서 바로 얘네들을 또 쓸어버려. 그러니까 점성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적군을 이렇게 이기고 물리친 예가 너무나도 많아. 또 한 번은 나중에는 이제 이 왕당파의 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왕당파의 편에 붙어서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렇게 승전으로 이끌었는데, 나중에는 이 내전이 너무나도 소모적이니까 보나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둘 사이에 점성학적으로 또 좋은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하자, 내전을 이미 끝내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점성학으로 상대방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또 그냥 아무 때나 아니고 잘 이렇게 네고시에이션이 잘 될 만한 날짜를 또 대기를 해가지고 정말 평화협정도 잘 끌어냈던 사람이니까 천재적인 정치, 점성학을 가지고 사용한 천재 정치인이자 군사 지략가이자 궁정 점성가였던 거지. 근데 이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나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황파하고 왕당파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합의를 보도록 우리 도시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자. 그런데 내가 태기를 한 날짜에 주춧돌을 두자. 대신에 내가 태기를 한 날짜에 우리 왕당파와 우리 그 교황파 대표가 하나씩 나와서 상징적으로 주춧불을 동시에 내가 말한 그 날짜 그 시간에 1분 1초라도 틀리면 안 돼. 그 날 내가 점성학적으로 본 그 날짜에 우리 해가지고 돌 주춧돌을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보나티가 언제나 왕당파에 붙어있을 때 있었잖아. 마지막 그 평화협정의 그 상징적인 그 주춧돌, 그 성벽을 놓는 주춧돌 그 날에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지켜보는데, 거기에서 그 교황파가 오랫동안 보나티하고 왕당파하고 적대했잖아. 못 믿겠는 거야. 저 점성가 새끼가 분명히 또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부러 왕당파 사람은 딱 보나티가 말한 날짜에 주춧돌을 놓았는데, 그 교황파의 사람은 일부러 못 두는 척 민기적 거리다가 일부러 시간을 어긋나게 올렸어. 그랬더니 보나티가 열받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야. 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방금 우리 이탈리아 내전을 드디어 멈추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500년에 2번밖에 안 오는 날짜다. 내가 오늘 찝은 이 태길 날짜는 500년에 2번밖에 안 올 정도로 길조의 날짜다. 그런데 여기에서 1분 1초라도 늦어버리면은 아주 흉한 날짜가 돼버리는데, 너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너는 진짜 흉한 날짜에 주춧돌을 놨다. 네 때문에 평화 다 깨졌다. 씨발 어쩔 거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야. 사람들은 쟤 왜 저러나 싶은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보나티가 딱 좋다고 길하다고 말을 한 날에 주춧돌을 놓은 왕당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탈리아에서 힘을 얻고 승승장구를 해.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교황파 사람들 주춧돌을 완전히 보나티를 안 먹고 잘못된 시간에 놓아서 아예 흉한 날짜에 흉한 시간에 주춧돌을 나오면 그 교황파는 한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가서 어떤 그 또 전쟁 또 내란 이런 거에 휘말려서 아예 싸그리 숙청당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보나티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그 태길 날짜 그 시간 하나 조금 그 오차 조금 어긋나는 것만으로도 완전 손바닥이 뒤집듯이 길과 흉이 갈라지는 거야. 보나티가 말해준 날짜에 주춧돌을 놓은 그 파는 대대손손 흥승승장구했고, 그 주춧돌을 어겼던 사람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보나티 같은 경우가 뭐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 근데 이렇게 전설적으로 정말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심지어 평화협정도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는
잘 전해지는 않는데, 잘 알려지는 않는데, 뭐 나이 들어서는 이제 정치가 너무나도 지겨워서 뭐 소소하게 뭐 학문을 하면서 사셨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강도를 만나서 뭐 유학을 가고 공부하고, 뭐 파리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좀 공부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뭐 죽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고 왜 돌아가셨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남은 생에서는 보나티가 점성학적 리베라 아스트로노미아, 그러니까 점성학의 서라는 뜻이거든. 점성학의 서라는 책을 써. 이제 되게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 이제 거의 전화번호부 두께만한 책이거든. 점성학의 역사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책이고, 당연히 모든 점성가들이 공부해야 되는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을 쓰신 분들 하나야. 그런데 이 보나티께서 그래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뮤진우 안녕하세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까지 이제 등장시킬 정도로 이제 그 유명했던 13세기 점성가. 이거 말고도 되게 유명했던, 왜 또 보나티가 그때 당시에 너무 유명했냐면은, 사실 13세기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사실은 점성학에 대한 공부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중세 암흑기를 좀 지나면서 점성학에 대한 공부가 많이 좀 억압되어 있었던 때야. 주로 그러니까 신학이 최고고 성경이 최고고, 그래서 물론 점성학, 과학, 뭐 다른 학문들도 인정은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신학보다는 많이 그 학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과학이나 수학이. 그러면은 13세기 당시에는 사실 누가 점성학이 제일 유명했냐면은 아랍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그리스, 로마, 서양인들이 점성학을 시작을 한 거 아니야? 발전시킨 거 아니야? 그런데 중세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후손들인 유럽인들은, 신학이 최고야. 우리 조상님들은 아프로디테 섬기고 제우스 섬기고 뭐 유피테르 섬기고 이랬던 분들 아니야. 그런 분들이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거 섬겼던 점성학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학문인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위험해. 아무나 공부하면 안 돼. 신학이 최고지. 일단은 신학 공부만 우선적으로 밀자. 중세 유럽은 그렇게 돼버렸어. 아랍 애들은 완전히 달랐어. 아랍 애들은 먼저 그리스, 로마의 점성학을 보고, 오 마이 갓, 이건 뭐야, 우리 이거 공부해야 돼.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점성학 이런 거 몰랐은 걸까? 그래가지고 점성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있는 뭐 건축, 과학, 철학, 의학 이런 것들을 싹 다 그냥 아예 다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완전 발전을 시켰어, 아랍에서. 그래서 당대에는 오히려 어떤 그 한 13세기 점성학쯤에 가면 되게 웃긴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 유럽 애들이 점성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랍 애들한테 요청을 해. 아랍 애들 아랍어로 된 자료를 다시 중세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원래는 친의 조상들이 시작을 한 건데, 왜냐면 자꾸 이제 신학만을 미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나티 당시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점성학 하면 아랍인들이지. 지금은 아랍인들이 우리보다 더 수학적이고 천문학적인 계산 더 잘해내지. 진짜 점성가는 아랍인들이지. 야, 유럽 우리 중에 좀 내세울 만한 점성가 있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짜 유럽인들의 그 자존심을, 점성가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게 구이도 보나투스였던 거야. 야, 우리 아랍인들 없어도 그 아랍인들 레벨을 넘어서 아예 넘사, 제갈공명 같은 거의 예언자급의 점성가도 우리 유럽에 있어. 구이도 보나티라고. 라고 해서 사실은 또 13세기에 좀 점성학 공부가 약간은 척박했던 그때 시대상에 이제 또 유럽인들 점성가들의 자존심이 되어주었던 그런 분이시거든. 그래서 점성학의 역사에서는 구이도 보나티는 너무 중요한 분이고, 이분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은 구이도 보나티께서 썼던 책이 있어. 뭐냐면은 구이도 보나티